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12단원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의 다양한 지리적 문제라는 주제로 우리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우리가 배워볼 주제가 크게 세 개예요. 뭐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지만 첫 번째는 영토 및 영해를 둘러싼 분쟁. 그래서 영토와 영해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는 기아 문제. 세 번째는 생물 다양성 감소라는 주제로 생물 다양성이 무엇이고 그렇다면 왜 감소가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영토와 영해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영토란 게 무엇이고 영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기말고사 범위인 11단원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먼저 영토라는 것은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국제법으로 인정받는 토지의 범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을 국제법으로 요만큼은 한국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이야 라고 해놓은 게 이제 딱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우리나라의 영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국제법으로 인정받는 토지의 범위를 무엇이라고 부른다? 우리 영토라고 부르고요. 영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영해는 영토에 닿아 있으면서 한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바다의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영토는 땅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존재하냐면 바로 바다에도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바다는 딱 그 나라 것이라고 딱 주인이 정해진 바다가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영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토와 영해는 국민의 삶을 영위하는 요게 중요해요. 기본적인 생활 터전이다 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자세하게는 11단원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기말고사 범위인데요. 우리 거기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토 및 영해를 둘러싸고는 어떻게 분쟁이 일어났냐? 가까운 나라 사이에서 영토 및 영해의 범위를 둘러싸고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서로 가까운 나라들끼리는 만약에 가까운 나라들끼리 더 많은 영토, 더 좋은 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영토라든지 영해 분쟁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요게 조금 중요한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러한 영토 및 영해 분쟁에 플러스 자원 개발이나 문화 차이를 둘러싼 갈등이 섞여 전쟁으로 확대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는 단순히 영토 및 영해 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자원 개발이라든지 문화 차이를 둘러싼 이러한 여러 가지 갈등이 뒤섞여서 이것이 무엇으로 확대가 되어지냐면 바로 전쟁으로 확대가 되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주요 영토 및 영해 분쟁 지역 하면 우리 요거 조금 이따 사례로 살펴볼 가장 대표적인 센카쿠 열도, 중국어로는 갸오위다오라고 부릅니다. 요 지역 요게 1학년 교과서에서 나왔었어요. 자원 분쟁으로 인한 카스피해 요런 것들이. 그리고 최근에 핫한 곳이에요. 난사군도, 스프레들리 군도라고 부르는데 여기를 남중국해라고 부릅니다. 요 지역들이 가장 대표적인 분쟁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영토 국경 분쟁뿐만 아니라 자원 분쟁도 그리고 민족 종교 분쟁 여러 가지 지금 많은 분쟁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요 포클랜드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토 분쟁이 이제 실제 전쟁까지 이루어졌던 지역이에요. 실제 전쟁도 일어났습니다. 1980년대. 근데 나머지 지역도 아직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러한 지역들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례는 우리 아마 이 센카쿠 열도 가장 가깝기 때문에 센카쿠 열도, 일본어로는 센카쿠 열도, 중국어로는 갸오위다오라고 부르는데요. 요 지역을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이 분쟁 당사국입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 위치에 장점도 있고 자원 개발, 특히 어떤 자원, 석유 자원이 잠재적으로 묻혀 있다라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추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 지리적 위치의 장점과 자원 개발을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센가쿠 열도, 중국, 일본 사이에 있는 바다에 위치한 섬부터 5개의 무인도와 3개의 암초로 이루어져 있다. 무인도네요. 무인도와 3개의 암초로 이루어져 있다. 이 지역은 서남아시아와 요게요. 서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의 해상교통의 전략적 요충지자. 요게 지리적 위치의 장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요게 무엇이다? 석유 매장의 가능성이 커 자원 개방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석유가 많이 매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 지역을 차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그 주변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이러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까지 우리 살펴봤습니다. 넘어가면요. 우리 이제 두 번째, 기아 문제의 현황과 발생 원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 문제 여러분들 많이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TBCF에도 나오죠. 유니세프도 나오고요. 어린이 기아 문제, 아프리카에 애들이 되게 나와가지고 못 먹고 굶주리고 있습니다. 후원해 주세요라는 거 아마 TV 광고 선생님도 많이 보고 있고 여러분도 한 번쯤은 봤을 것 같아요. 이러한 기아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개발도상국에 이러한 기아 인구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이러한 기아 인구, 그러니까 굶주리는 사람의 인구 비율은 점차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아직도 8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 8억 명 하면 전 세계 인구가 지금은 70억 명 정도 되거든요. 약 10%의 사람들은 아직까지 기아 상태인 거예요. 전 세계 인구의 10명 중에 1명은 아직까지 기아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루빨리 시급하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아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이유가 더 뭐냐면 이게 중요하죠. 4명 중에 1명 이상의 어린이가 영양 결핍에 따른 성장 부진을 겪고 있다. 즉 4명 중에 1명의 어린이는 무슨 상태다? 기아 상태에 처해져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기아 문제를 지도로 찍어보면 이것도 중요해요. 영양 결핍, 기아 상태가 나타난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대륙은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아 상태에 놓인 어린이들이, 기아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전 세계에 골고루 분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몰려서 분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대체로 개발도상국, 여기에 아프리카, 아시아 이런 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대체로 개발도상국이라고 불리는 지역이죠. 대체로 개발도상국이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이러한 기아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많고, 하지만 유럽,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얘들을 묶어가지고 우리 대체로 선진국이라고 부르죠. 선진국 지역에서는 영양 결핍 인구가 낮더라. 그러니까 기아 상태에 놓인 인구가 적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기아 문제는 특정 대륙에서 일어나고 있는 단순히 이런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 여러분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기아 인구가 이렇게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이 많이 있는 아프리카, 이렇게 또 아시아, 조금 더 한다면 이렇게 라틴 아메리카지요. 요런 데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아 상태에 있는 많이 집중이 된 거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안 내려오죠? 반면에 유럽이라든지 앵글로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같은 선진국 지역에서는 그렇죠. 여기가 유럽이죠. 유럽, 그리고 앵글로 아메리카, 그리고 오세아니아 지역, 요런 지역에
인구들은 어떠하고 있다. 비교적 기아 상태에 처한 인구가 적다란 것을 우리 지도를 통해서도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 안 넘어가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기아 문제의 발생 원인은 무엇 때문에 발생을 하는지 우리 조금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아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첫 번째, 이상기후로 인한 식량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상기후 현상, 그러니까 기존과 다른 기후 현상, 이상기후 현상이 지속이 되면서 어떻게 됐냐? 식량 생산량이 줄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저개발국이 이러한 기후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개발국의 식량 사정이 더욱 악화가 되어졌다는 점이 그 첫 번째 원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속되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서 아직까지 전쟁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전쟁이 지속되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생산한 농산물도 생산한 것도 무엇으로? 군사용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 즉 사람들이 먹을 걸로 이용되는 게 보다는 군인들이 먹기 위한 것으로 이용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이러한 전쟁이 계속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지속적으로 그렇죠. 사람들이 기아 상태에 놓이고 있고요. 그리고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난민들도 국제사회의 도움이 없으면 기아에 따른 고통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전쟁을 피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전쟁을 피해 옮겨가더라도 그 피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아에 놓일 수밖에 없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다른 용도로 더욱 많이 소비되는 식량 작물입니다. 식량 작물이 근데 다른 용도로 더 많이 사용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 식량 작물이 식량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 무슨 얘기냐? 옥수수나 콩과 같은 식량 작물이 가축 사료라든지 바이오 에너지 원료로 사용이 되면서 작물의 가격이 빠르게 상승합니다. 우리 그거 배웠잖아요. 수요 공급 배웠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진 거예요. 이 수요가 많아진 게 식량 수요보다 가축 사료라든지 선진국에서 가축 사료라든지 바이오 에너지로 많이 수요가 필요해지게 된 거죠. 근데 공급량은 일정하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우리 수요 공급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된다? 그렇죠. 가격이 상승해진다는 거죠. 근데 기아 상태에 놓인 국가들은 개발도상국들이니까 식량 수입이 더 어려워지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 처해 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기아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생산한 곡물의 불공정한 분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생산한 곡물도 분배가 잘못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세계 곡물시 유통시장의 약 80%는 4대 곡물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곡물 메이저라고 불러요. 곡물 메이저라고 부르는 4대 곡물 다국적 기업에 의해 가지고 세계에 많은 곡물이 유통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대기업들은 자기네들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유통량을 조절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좀 싸지는 것 같다 하면 이제 공급량을 줄여버리는 거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요? 뛰어버리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의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한다는 거지. 그러는 과정에서 곡물 가격이 상승하니까 어떻게 된다? 저개발국의 곡물 수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저개발 국가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가고 있다? 희생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네 가지 점 여러분들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생물 다양성 감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이라는 것은요, 동식물과 미생물 그리고 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생태계와 생물종 안의 유전자의 다양성 모두를
포괄하는 말을 생물 다양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은 무엇이냐면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고 생존할 수 있고 공존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생물 다양성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외교 다양성이 아니고 생물 다양성이죠? 깜짝 놀랐네요. 생물 다양성 감소의 영향. 그럼 생물 다양성이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왜 영향을 미치느냐? 생태계의 첫 번째 생태계의 안정성과 자정 능력을 해친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생태계 안정성과 자정 능력이 떨어져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생태계 구성원이 인류의 삶의 질도 어떻게 해야 된다? 떨어뜨리더라라는 거. 여러분들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생물 다양성의 감소의 원인이 뭘까? 첫 번째, 산업혁명 이후에 빨라지고 있는 경제개발과 인구 증가로 인해서 요게 중요해요. 동식물의 서식지가 파괴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활동 범위가 점점 넓어지면서 이러한 동식물의 활동 영역인 서식지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이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환경오염과 동식물의 남획이 무분별하게 잡아들이면서 그 개체 수가 줄어들게 되고 어떤 생물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멸종에 이르게 되는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서 생물 다양성이 감소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점점 피라미드를 보면 어떻게 했어? 점점 위로 갈수록 감소되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의 감소 추세를 우리가 요걸 피라미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요거에서 열대우림 지역이 생물 다양성의 보고라고 불려져요. 생물 다양성의 보고라고 불려지고요. 그리고 다양한 생물 다양성을 보고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을 보존해야 된다라는 입장도 있지만, 하지만 이거를 개발해야 된다는 입장 사이에 갈등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각하면 이 열대우림을 개발해야 될지 보존해야 될지 요거는 정답이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지리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